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끝나가고 내일 하루가 남은 시점입니다.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매년 연말이 되면 그 한 해를 평가하는 한자로 사자성어가 발표되는데, 금년 한 해는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 이를테면 내로남불을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희들은 옳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에 참가한 국민, 참가한 유권자의 41%로 당선됐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그 반대파들 득표를 합하면 50%인데, 분열해서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41%인데, 이 41%는 전체 유권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 국민의 32%,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15 선거 때는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지만은 민주당의 득표율과 제1야당의 득표율은 51대 43, 8%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권력자, 집권자, 그 다음에 여당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그 하루의 여론조사에 따릅니다. 민심 오죽하면 민심 조석 변이라고 하지 않느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변할 수가 있다. 따라서 모든 집권자는 공화정 아래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민심을 항상 살펴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여 동안에 헌법에 서약하고 지킨 약속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가지 지킨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 약속은 지켜졌지요. 그 나머지는 철저하게 2017년 5월 10일 헌법에 서약한 헌법적 서약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2월 달부터 코로나가 팬덤,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2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을 장악했습니다. 민심이 부글부글해도 광화문 지하로 내리밀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재난복지기금을 살포해서 4.15 총선거가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도록 했고, 이 연말을 맞이해서도 여전히 재난지원금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민심의 폭발을 억제하는, 이게 행운인지 요행인지는 두고 볼 일인데, 절대로 코로나 사태로 민심의 분출과 폭발을 막았다 하더라도 그 부글부글 민심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건 반드시 분출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이 과연 행운이 될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금년 1월 2일에 취임해가지고 아마 오늘쯤 사표가 수리된다고 하는데, 이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어제까지 762명이 확정됐습니다. 그 일부를 청송교도소로 이송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동부구치소의 수감 인원이 일상적으로 2,400명 가까이 되니까 3분의 1 이상이 집단 감염 불가하고, 첫 환자가 나온 이후 32일 만에 어제 오전에 국무총리가 법무장관을 대리해가지고 국민에게 동부구치소 집단 발병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한 후 오후에 가서 30분 동안 아마 견학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 모습에서 아마 분노를 느낀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금년 초에 와서 윤석열 찍어내기, 검찰 약화시키기, 그래 온갖 파동을 일으킨 주인공인데, 그 주요한 업무의 사실 절반이 이 교정행정입니다. 이걸 나 몰라라 하고 한 이 행태가 바로 이 문재인 정권 4년 취재 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찍어내기가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 여당 강경파들은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등은 이제 법안을 제출했는데 검찰청법은 폐지하고 공소청, 검찰은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는다. 수사권은 공수처와 경찰에 다 넘기고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온 사건만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래서 검찰청법 대신에 공소청법을,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신에 공소청장이 되죠. 그러니까 검찰의 싹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버리겠다. 이 공수처법, 이건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유령기관이니까 공수처법 위헌 법률이니까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폐기될 날이 오고 폐기되면 공수처는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공소청, 검찰청법 대신에 공소청이 발족하게 되면 그것도 위헌인 법률. 헌법에는 어디까지나 검찰총장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서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 개정 없이 공소처를 발족시키고 헌법 개정 없이 공소청을 발족시키는 거.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위헌이라는 걸 알고도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출 수 없을 정도로 폭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위헌, 망란의 짓까지도 지금 감행하려고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남겨둔 이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권력 실세들에게 우리가 공화정 아래서 가까운 과거에서 정권의 운명이 결정되는 교훈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그것도 먼 과거가 아니라 30, 40년 전 박정희 정권의 말기,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말기, 이 말기가 왜 4.19 혁명으로 또 11.6 사태로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태로 번졌던가 하는 요 가까운 과거를 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주급을 불러온 11.6 사태, 이 11.6 사태의 발전 단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4일에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하는 결의가 여권에 의해서 그것도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3분의 1 의석이 채 되지 않는 신민당 의원,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60명 내외가 될 텐데 이 신민당 의원들이 우리도 국회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의원직 총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원직 총사퇴서를 제출하자 여권의 강경파 수뇌부 일부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우리는 선별 수리할 것이다. 60여 명의 신민당 의원 의원직 사퇴서 중에 말썽꾸러기들 거는, 그리고 이 정권을 아주 비판하는데 선봉에선 누누 의원, 예를 들면 그 당시로서는 뭐 최영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의원직을 이게 수리하겠다. 이것이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에 이어서 이런 아주 독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열흘이 채 안 돼서 부산에서 10월 17일 날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주동하게 된 시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부산 마산 지역에 이 시위가 번지자 계엄령이 선포됐고 한 일주일 조용한 끝에 26일 날 계엄령이 선포되고 아흘에 되던 날 11.6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11.6 사태 직전에 있었던 집권 여당의 일부 강경파들이 이 분출하는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모습을 보인 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윤석열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집권 여당이 보이고 있는 이 행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싼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를 수리하겠다. 너희들이 낸 의원직 가운데 총재는 제명됐고 총재 국회의원 김영삼 의원 제명됐으니까 너희들도 따라서 의원직을 포기하겠다 하는데 그중에 선별해서 말썽 꾸리기들을 하겠다. 이거 와 이제 윤석열을 사법부에서 제동 거는 게 어렵게 됐으니까 국회에서 탄핵하겠다. 또 더 나아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까지 사과한 마당에 한마디 사과도 없다. 자, 이 현상이 여러분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60년 4.19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길에 오른 이 사태도 3.15 선거 1년 3개월 전에 공교롭게도 지금부터 1년 3개월 뒤에 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 1년 3개월이라는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직전 상태 자유당 정권의 말기 12월 24일 날 태평로 국회의사당에서 야당과 언론의 입을 봉쇄하고 제압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무술 경위를 동원해 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폭력으로 끌어내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을 군정법령을 끄집어내가 폐간을 시켰습니다. 그 무렵에 깡패를 동원한 자유당 지지자들이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의 학생을 정치 도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최석채 주필의 사설에 불만을 품고 매일신문을 습격해서 모래로 윤정기에 뿌려가 이 신문 발행을 중지시킨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야 3.15 선거를 위해서 최인규 내무장관이 중심이 돼가 착착 경찰이 주동이 된 부정선거 로드맵을 만들었다. 그게 무사할 리가 있나요? 결국은 4.19 폭발했고 그 정권은 망하게 됐다. 요 폭주하는 권력의 이 분출하는 과정, 집권 여당의 굴레벗은 말처럼 날뛰는 이 과정, 11.6 사태에 이르는 이 과정, 4.19에 이르는 이 과정,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보고 있는 현재의 이 과정, 이 세 개를 평면에 놓고 보면 시청자 여러분 비슷한 현상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구정궁궐에 앉아가지고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하고 대변인 통해 가지고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도 뭐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그러고 정의당까지 장관 부적격자라고 한 변창흠인가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냥 막무가내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대가 지하철 도를 고치려고 하다가 이게 불의에 죽은 김모 군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한 건 잘못된 발언이다. 그런 잘못된 발언을 했으니까 장관으로서 공적을 세워라. 이게 국민을 화를 돋구는 말 아닙니까? 그런 인성의 일부를 대통령이 지적하고도 임명장을 준다. 이게 초유의 사태입니다. 변창흠이라는 자가 26번째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하는데 여론이 나쁘다고 하는 걸 대통령 아는가 봐요.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 실세들은 권력은 유한하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심은 무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과거의 일에서 교훈으로 깨달아야 할 시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민심을 광화문광장 밑으로 꽁꽁 묶어놨지만 그게 묶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맹자가 말했지요. 군주, 제왕, 군왕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이 물이 흔들리면 그 배를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다. 이 맹자가 한 말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